미국에서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LLC를 4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미국 부유층이 지난 수십 년간 검증한 LLC 활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설계 없는 미국 진출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거나 자금을 옮길 때 대부분 내 개인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부동산 등기와 사업체 정보는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공개 기록입니다. 자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 그 자산은 소송과 분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내 이름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 설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첫날에 시작해야 가장 강력합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 일요일,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 그룹이 그 해답을 가지고 서울을 찾아갑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는 미국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Why USA, 그리고 EB5 투자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익명성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절세 로드맵을 다룹니다. 2부는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위한 심층 세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한미 세금과 해외 계좌 자진 신고, 증여 상속과 은퇴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그 자산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해 지킬 것인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인터넷에 흩어진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법률, 세무, 자산 관리를 한 팀에서 풀어드리는 명확한 숫자와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좌석으로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큰 그림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 어떤 자산가들, 부유층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자산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 삼각대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냐? 모든 그 가족이 구성하는 자산 관리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또는 이 바닥, 토대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Revocable Living Trust예요. 그렇죠? 늘 얘기하는 우리 취소 가능 Living Trust입니다. 이 트러스트가 모든 자산을 받아주는 어떤 그릇이고요. 나중에 상속까지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3가지 축 중에 삼각대 중에 첫 번째 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쪽으로 왼쪽에는요, Operation, 운영이라는 것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변호사다, 아니면 식당이다, 부동산 중개업이다, 컨설팅이다, 뭐가 됐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본인의 노동, 사업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쪽,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뭐다? 일반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율이 물론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축이고요. 오른쪽에는 자산이 있다고 할게요. 자산, 투자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산, 임대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뭐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비상장 회사 지분과 같이 결국 투자해서 돈을 버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소득이라고 하고, 일반 소득, 일반 그 오디너리 인컴 또는 액티브 인컴보다 세제상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는 반드시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텍티브한 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왼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요. 소송을 당해도요, 그 책임이 내 에셋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벽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뭐다? LLC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배경이고요. 이 전체 구조에 있어서 LL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활용하게 되는 4가지 LLC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LLC 넘버 1이라고 할게요. 홀딩 컴퍼니예요. 자산을 보유하는 LLC입니다. 자산을 담아두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뭐 투자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미서리 노트, 비상장 회사의 지분,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산들이죠. 이러한 자산을 본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LLC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산 보호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어보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분이 텍사스에 투자 부동산 하나 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임차인이 그 집에서 다쳤어요. 소송을 걸어와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본인은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자택, 은행, 잔고, 다른 투자 자산까지 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겠죠. 다 그런 것까지 노리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투자 부동산이 LLC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 LLC가 가진 자산, 이 경우에는 집 한 채겠죠. 본인의 다른 자산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LLC 넘버 1은 자산을 소유하는 홀딩 컴퍼니로서 LLC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LLC 넘버 2예요. 오퍼레이팅 컴퍼니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퍼레이팅 LLC라고 하는 거죠. 운영 사업체용 LLC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식당, 미용실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LLC를 만드는 것, 아까 자산 홀딩 컴퍼니로서 LLC도 그렇지만 LL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산 보호의 기능은 있지만 세금을 줄어들게 해주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LLC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절세가 되겠지? 아닙니다. LLC가 있건 없건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은요 똑같이 일반 소득이고요. 여기에는 일반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 자영업세죠. 15.3%가 그대로 붙습니다. LLC는 이 자산 보호 그리고 사업 분리를 해주지만 세금 절약은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세금 절약의 혜택까지도 꾀해 볼 수 있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 LLC를요 S코퍼레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체로 뭐 5만 불을 기점으로 해서 LLC의 순소득이 5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 S코퍼로 바꾼다 하는데요. 아무튼 뭐 5만 불 떠나서 LLC를 S코퍼레이션의 과세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IRS에 이 Form 2553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잘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상법상 이 법인은 LLC지만 세법상으로는 S코퍼레이션으로 과세의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무상 처리 방법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Scorp 과세로 바꾸면 세금이 왜 줄어들까요? 라고 하면 바로 앞서 잠깐 얘기한 자영업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중개사예요. 연수익으로 7만 5천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일반 LLC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7만 5천 불에 소득세도 당연히 붙고요. 여기에 자영업세 셀프 임프루먼트 텍스 15.3%가 붙습니다. 한 11,000불 정도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S코퍼레이션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리즈너블한 컴펜세이션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붙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리즈너블한 금액이 7만 5천 전체 소득 중에 2만 5천 불이라고 치죠. 2만 5천 불 가져가고요. 나머지 5만 불은 K1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다고 치면 2만 5천에 대해서만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만 불은요 자영업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한 7천 불 정도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7만 불, 20년이면 14만 불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어떤 사업, 부동산 중개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모든 이런 자영업자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5만 불 정도 순이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S코퍼레이션으로 갈아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경우에 앞서 얘기했었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합리적인 급여, reasonable compensation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분기마다 IRS에 페이롤 텍스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이 5만 불의 사유가 이런 컴펜세이션 지급과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고 그리고 세금 신고 이 S코퍼레이션은 LLC와는 달리 또 세금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LLC는 싱글 멤버 혼자 소유한 LLC의 경우는 연방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데 비해 S코퍼는 해야 되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메인터넌스 코스트를 감안하면 순이익이 한 5만 불 정도 넘어갈 때 S코퍼로 갈아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 오퍼레이팅 컴퍼니로서의 LLC 넘버 2였습니다. 그 다음에 LLC 넘버 3는요 파트너십이에요. 동업이죠. 동업 LLC, 파트너십 LLC인데요. 자산이 됐건 아까 얘기했던 이 오른쪽에 있는 자산 보유가 됐건 아니면 운영, 오퍼레이션이 됐건 이거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친척과 함께 식당을 연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서류 없이 동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두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건 뭐 전문 용어로 vicarious liability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파트너가 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친구하고 5대5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친구가 만약에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왔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만약에 LLC의 형태로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또 똑같이 배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인의 그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개인 자산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파트너십 목적의 LLC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러한 책임은 LLC 안에서만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십 LLC 타입 넘버 3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Operating Agreement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또 어떤 일을 맡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또 손실은 어떻게 나누고 또 한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다 제대로 정리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친구도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LLC 넘버 3에 있어서는 이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소유하는 이 본인의 LLC 지분, 파트너십 지분을 누가 소유하게 하는지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운영형 동업이었을 때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동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컨설팅 회사라던가 말 그대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Scorporation 있잖아요. LLC 넘버 2가 이러한 지분을 소유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본인 몫의 이익이요 본인 소유의 Scorp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또 자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솔루션이 나오게 되니까인 거죠. 개인 명의로 내가 직접 받거나 하면 그 이익의 15.3% 자영업세가 그대로 붙게 되겠죠. 자산형 동업일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투자 자산을 같이 투자하는 거죠. 뭐 친구하고 뭐 상업용 건물 공동 매입하는 그런 경우에 이럴 때에는 앞서 얘기했던 본인의 홀딩 LLC 넘버 1 있죠. 으로 하여금 이 LLC 넘버 3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앞서 처음에 나왔던 Revocable Living Trust가 소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임대 수익은요. 수동소득이니까 자영업세 안 붙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보호, 상속 설계이기 때문에 홀딩 LLC 또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소유하게 하고요. 자, 그래서 동업의 성격에 따라 왼쪽은 Scorporation, 오른쪽은 홀딩 컴퍼니, 홀딩 LLC 또는 트러스트로 갈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스페셜 퍼포스 LLC인데요. 특히 IRA LLC라고 부르면 어떤 적절할 것 같아요. 특수 목적의 LLC입니다. 이게 많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미국의 은퇴 계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Traditional IRA, 뭐 Roth IRA, Solo 401k, 뭐 HSA,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퇴 계좌들이요. 당연히 뭐 피델리티나 뭐 찰스 슈왑 같은 일반 증권사에 두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단점은 채권, 주식, 뭐 뮤추얼 펀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세법은요. 이 self-directed 어떤 retirement account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 자기 지시형 좀 어색하긴 한데 self-directed는 뭐냐면 간단하게는요. 이러한 retirement 계좌가 IRA 또는 뭐 Roth, 401k 이런 것들이 LLC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LLC로 하여금 매니저를 고용하는데 또한 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좀 복잡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래디셔널한 방식의 이 리타이먼트 계좌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제한되는데 반해 이러한 self-directed 이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LLC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LLC 넘버 4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을 내가 직접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promissory note 또는 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투자, 미개발된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일반적인 증권사 또는 이 브로커리지 계좌가 다루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요. 은퇴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tax defer, 그러니까 과세 이연은 계속해도 되는 거죠. Roth로 하면 영원히 비과세가 되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페이팔과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피터 딜이라는 사람이 있죠. 피터 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self-directed Roth IRA를 시작해서요. 페이팔의 주식을 샀고요. 그리고 페이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비상장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 돈으로 나중에 매각 대금을 페이스북 초기 주식까지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 self-directed IRA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뭐 몇십억, 몇백억 불인데 이게 전부 비과세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self-directed investment의 사례로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LLC를 설립하는 그 방식 또는 LLC를 활용하는 방안 4가지 미국의 부유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도 뭐 부유하건 아니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 꼭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다룬 주제, 이 LLC 설립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 Revocable Living Trust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하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1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